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오늘 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 종목들 다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오늘도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FA 품에 안긴 CIS입니다. CIS가 SFA로 피인수 발표를 했어요. 이게 나왔는데 주말 새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어 단어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네, CIS, FA, SFA. 네, SFA, CIS. 그렇습니다. 다 CSI 아닙니다. 범죄수사대 아닙니다. CIS. 네. 이것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과 함께 연계됐던 대표적인 지바이 홀딩스 쪽에서 대표이사 지분과 함께 넘어갔던 게 한 1,595만 주. 이쪽에 대해서 예전부터 매각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지분이 25.79% 정도 됐었는데 이게 SFA로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제 매각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되나 싶었는데 혹시나 뭐 그나마 넘어가게 되면 뭐 외국계 이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더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매각 금액이 3천억대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매각해서 발표된 금액 보니까 1,770억대. 네.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그동안 좀 장기화되다 보면은 오래 끓은 만큼 좀 좋은데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적다라는 쪽에 실망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오늘 장에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게 어떤 점이 다소 불만이었을까? 어떤 점이 실망스러웠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걸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SF의 경우에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종합 배터리 장비사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CIS의 경우에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금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실망에 대한 것이 더 큰 건지 이번 인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회사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차 전지 전극 장비다라는 쪽에서 전극 만들 때 필요한 장비 쪽에서 뭐 코터, 뭐 캘린더, 그리고 또 슬리터 다 또 영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갈기갈기 찢는 장비부터 여러 가지 그래도 전극에 들어갈 때 중요한 장비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60억대 나왔고 올해도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올해 수주가 딱 멈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내년부터는 또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SK온 같은 경우도 장비를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종목들의 주가는 다 저 밑으로 가 있죠. 네. 일단 첫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분위기 그렇게 안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의 히라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라노 아니고 히라노. 네, 이 회사가 과거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일본 쪽에서 알아주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반응은 장비 회사를 바라볼 때 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이런 때 본격적으로 장비 관련된 쪽 수주 나올 텐데 왜 매물로 나올까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좋을 때 몸값 좋을 때 팔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다 보면은 그만큼 앞으로 경쟁도 격화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장비 회사들 그동안 중국의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보조금이 철폐가 일몰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도 어떤 시장에 많이 나왔었을 때 그런 이제 부담감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장비 회사에 대한 이제 밸류가 좀 생각보다 좀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한때는 티라노랑 PNT라는 회사 아시죠? 네, 이쪽에 대해서 장비주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수주 많이 하는 회사하고 대표적인 장비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좀 위축되는 경향이 나온다. 그러면은 장비주에 대한 시각들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에 대한 그런 투심까지 다 반영이 되면서 오늘 또 평소보다도 더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CSI 하면은 CIS 하면은 죄송해요. 자꾸 CSI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네. CIS 주가도 좋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CIS가 롤프레스 장비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좀 인수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가로 반영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좀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좀 비쌉니다. 네. 네, 특히 영업이익 160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상당히 뭐 7천억대, 2천 구도로 가고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봤었을 때 과거 이제 매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이 밸류를 깎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비싸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SFA가 인수를 해서 이제 시너지 쪽을 특히 SFA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물류 자동화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가 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인수를 해서 하나 레벨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CIS를 봐야 될까요? SFA를 봐야 될까요? 그러면 SFA가 낫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시너지에 대한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SFA 쪽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신규 관점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왜냐하면 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오늘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지지권을 탐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차 중요한 지지권이 오늘 좀 무너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구간은 한 9,500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반대로 한 11,500원대까지 저항대까지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 전략이 맞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SFA를 챙겨보는 전략이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CIS였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는 보지 않겠다. 11,500원의 저항, 9,500원의 지지. 만약에 이 지지까지 이탈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때는 손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CIS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미국의 러브콜에 포스코 케미칼 한박 웃음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러브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GM이다, 포드다, 뭐다. 완성차와 양극재백들 눈앞에 뒀다라는 기사를 또 봤는데 네. 요즘 이 포스코 케미칼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근데 주가는 왜 이랬죠? 그러게요. 네. 테슬라 때문인가요? 뭐. 네,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대한 부진한 모습들이 그대로 주가에는 반영되는 것 같고 게다가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밸류가 좀 많이 깎아 먹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포케, 네, 포스코 케미칼의 입장 쪽으로도 아직 그렇게 뭐 자유로운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아직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또 리튬 가격도 정확하게는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네. 고점론 얘기 계속 나오는 입장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겠죠. 실적이 아무래도 소재들이 가격이 밀리다 보면은 P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다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의 어떤 설비 투자가 과잉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 특히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네. 이런 안 좋은 얘기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다 네. 갖다 붙여요.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전한다. 또 싹 들어갑니다. 또 좋은 얘기만 갖다 다 나오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 하게 되면 포스코 그룹 쪽에서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이런 쪽과 또 IRA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지금 다른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조가 마련됐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기는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 네, 수주를 계속 또 다른 쪽과 받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아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도 이전에 그 LG엔솔이 네. 방향을 틀고 갑자기 그 상장 첫날에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막 올라갔을 때는 왜 내가 이걸 안 샀나 배가 너무 아팠는데 다시 또 좀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손이 안 들어가지고 왜요?
포스코케미칼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막 고공행진 하면서 거의 수직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종목을 안 샀지? 이거 양극재, 음극재 다 갖고 있는데 라는 생각했다가 또 갑자기 최근에 좀 떨어지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면은 이거 개미털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이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사이에 2달 만에 뭐 업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고가 때는 사고 싶은데 맞아요. 주가가 빠지면 왜 사기가 싫죠? 그래서 저는 네. 최근에 이 포스코케미칼이 좀 고점 대비 내려온 걸 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네, 그런 네. 이야기가 있고 주식시장에 네. 반대로 추세 하향, 꺾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 포스코케미칼의 경우에는 그럼 꺾임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앵커님이 딱 이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네. 앵커님만의 고유한 나만의 툴로 봤을 때 네. 이걸 지금 사야 됩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네. 50만 원만 삽니다. 보초병을 세우는 거죠. 지금 분할 가격대. 매수.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 네. 좀 매도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네. 분할 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거는요? 지금부터 이유는? 얘기 드리려고요. 네. 네. 급하시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어떤 뭐 가격의 변화나 이런 쪽은 유동적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Q의 확대란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얘기하는 뭐 중국 쪽도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다 해외로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런 쪽이란 얘기부터 또 밸류가 비싸. 아니 그때도 더 비쌌어서요. 그렇죠. 그때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가 이제 와서 밸류가 비싸다는 얘기는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북미 시장 쪽으로 성장할 부분들, 특히 북미 쪽에서 내년에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임금이 어떤 노동이 괜찮다 보니까 네. 여전히 한 5%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기차는 70%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덕을 다 누가 가져갈 거예요? 물론 테슬라는 지금 모델 Y3 이런 쪽에서 좀 노후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전기차 와 멋있어 사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성장할 때 그 배터리는 다 누가 공급합니까? 국내 3사들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에 따른 성장에 대한 변화들은 그대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 P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Q의 확대는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물론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 시장에 지금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지 Q의 확대에 대해서는 워낙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포스코케미칼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양극재 플러스 음극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그룹주는 거의 뭐 전기차와 관련한 거 다 하고 있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분할 매수로 본다면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또 본인님이 그러시네요. 테슬라랑 별개로 보는 게 맞는 시선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네. 동의하세요? 그게 지금까지 드렸던 제 얘기이다 보니까 너무 테슬라만 전기차 이꼴 테슬라는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는 경쟁에서 또다시 이제 지금까지는 독보적이었지만 네. GM, 포드 뭐 이제 새로운 전기차들 막 나올 텐데 그렇죠. 뭐 유럽 요즘 그런 굵직한 사들도 다 전기차 내잖아요. 다 나옵니다. 보니까 어제 뭐 쇼핑몰을 갔더니 BMW 그 돼지코 네. 이 차 새로 나오는데 그것도 전기차더라고요. 네, 그 조금 네, 그래도 BMW입니다. 네. 네, 이런 차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니까 테슬라는 위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성장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은 성장합니다. 거기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저항대를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한 단계 레벨을 다운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좀 위축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올 한 해 강했던 섹터죠. 그러면 이제 월봉입니다. 그러면 한 연말쯤 가서는 올 한 해 강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죠. 네. 또 대주주 양도세 이런 종목들 솔직히 수익 많이 나서 다 잘못하게 되면 대주주에 걸릴 텐데 그러면 매물 나오는 과정이죠. 그런 걸 또 소화해내고 나면은 다음 단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가격대 한 17만 원대, 18만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지지권 마련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 16만 5천 원대 부근의 지지권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19만 5천 원대 저항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검은색 라인 안착한다 그러면은 탄력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하지만 저라면
포스코 홀딩스를 더 관심 있게 보지 않나. 아. 네,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기권 얘기 드리고 포스코 홀딩스로 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번 겨울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이 이 겨울 한파에 특히 네. 이번에 북미가 엄청 추웠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한파에 충전이 안 된대요. 그리고 배터리도 갑자기 막 빨리 줄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화재 사고 났을 때 일반 그런 내연기관 차보다 화재 진압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아직 이 전기차를 상용화하기에는 너무 이 환경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는 단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이 시장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그런 단점까지는 아닌가요?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게 전기차의 도전, 앞으로의 숙제 이걸 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다 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뭐. 제어가 안 되는데 사람 그냥 치고 가면 발생한다. 이런 쪽이고 마차 같은 경우는 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쵸, 또 화재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말 그렇죠. 변 보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네. 마차는. 근데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동양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항상 도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씩 풀어가는 관점에 대한 변화를 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화재에 대해서는 진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회사가 더 앞으로 탄력을 더 받아가겠죠. 그렇겠죠. 충전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거 좀 어렵고 이거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술을 또 발달을 시키는 회사 이건 또 부각을 받겠죠. 그렇겠죠. 이런 식도 한번 지금 약하지만 인간은 다 도전을 합니다. 거기서 또 얻어낸다. 이건 또 주가의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최근에 그런 기사가 많길래요. 네. 그래서 저희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중국 성장을 바라보는 덴티움입니다. 중국의 VBP 많이 보셨죠? 이게 중앙집중식 정책인데 이 VBP 정책이 고시가 되면서 국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어요. 네. 이 정책과 함께 국내 임플란트 업체는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영어 단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중에 또 VBP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중국은 이제 공산당 일당이다 보니까 조금 인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오는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조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이게 대상이 공립의료원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립 쪽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내 소중한 이빨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치아. 치아, 예, teeth, 네. 네, 이쪽을 갈 때 국공립보다는 어떤 사립 아니면 좀 좋은 데서 치료를 받으려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일단 이번에 중요한 거는 기존 원가 대비해서 그러면 할인율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게 가장 중요했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한 21%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덴티움 기준으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한 20-30% 정도의 할인 정도라고 하게 되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안도의 흐름 때문에 오늘 주가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덴티움뿐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게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대형 횡령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던데 네.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한쪽으로 좀 쏠립니까? 아니면 이 시장 전체가 같이 좀 커지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그 임플란트 시장 특히 앞으로 떠오르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임플란트는 성장하고 있는데 혹시 중국의 그런 정책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때문에 많이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있죠. 성장에 비해서 저평가다라는 네.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좀 너무 우리가 걱정했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는 영업이익이 한 해 2천억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떤 많은 또 주주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할인 요인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때 떡하니 들어온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강성부 펀드, KCGI 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를 재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주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최대 아직까지는 뭐 우호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한 9% 정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게 되고 게다가 또 계속 지분을 늘린다. 그리고 또 주주들한테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추세를 좀 전환한 덴티움의 경우에는 지금 연중 최고가 경신도 가능한지 딱 이전 고점보다 살짝 밑에 있던 상태더라고요. 네. 덴티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그 외에 볼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탑픽까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고점을 막 시도해가는 패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대 쪽을 하나씩 시도는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간 뭐 바로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간 직전 고점 때와 함께 성장세까지 가세한다. 특히 올해도 국내에서 한 20%대, 해외에서는 30~40%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성장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12만 원대까지는 열어 더 유지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지권은 한 8만 5천 원대. 이 부분은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이쪽보다 레이가 훨씬 낫겠다라는 레이요?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요. 레이의 강점은 그 사이에 중국에서 기자재 업체 쪽을 치과 기자재 업체 쪽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한 170여 개 정도 거점을 두고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까먹었습니다. 예. 네네.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솔루션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작지만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주에서 레이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레이가 오늘 상황실의 대안주처럼 나왔네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